노조활동의 정당성 요건이라고 하는 요것이 두 번째 우리 노사가 꼭 좀 알아두셔야 될 법적 기준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요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죠. 노조 활동이 정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근무 시간 외에 해야 하고, 두 번째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쓰면 안 됩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금지됩니다. 세 번째,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몽땅 갖추어질 때 그 노조 활동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어떠한 방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근무 시간 외에 노조 활동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근무 시간 중에는 노조 활동이 금지된다. 노조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노사 간에 아주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반감을 가지실 수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근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근무 시간은 우리가 임금을 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성실 근무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 근무. 누구나 있습니다. 아까 근로계에서 보셨듯이 직무 전념한다는 의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무하려면 근무 시간 중에는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사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사적 활동이 안 되는 거죠. 사적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노조 활동의 성격은 회사의 업무를 위한 공적 활동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사적 활동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 법률적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실 근무 의무에 의한다면 바로 근무 시간 중에는 노조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를 갖고 있고, 그 성실 근무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사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 활동의 법적 성격은 그것이 근로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사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단 근무 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노조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서 근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노조 전임자일 때. 노조 전임자는 근무를 면하고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니까 이분들은 뭐 근무 시간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무엇이죠? 아시다시피 그 단체 협약에 근무 시간 중에 다음과 같은 활동은 노조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이 있다면 그 단체 협약에 따라서 근무 시간 중에도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는 뭐죠? 사용자가 승인할 때. 그러니까 노조가 뭐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근무 시간 중이라도 노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용자한테 허락을 요청해서 사용자가 승인해 줌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은 노사 간에 아무런 마찰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노조가 그냥 노조 활동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근무 시간 중에 뭐 아무 때나 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사용자하고 실갱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갱이가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그것이 자꾸 마찰이 커지면서 아주 뭐 엄청난 비극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사 모두가 같이 이 노조 활동의 정당성 기준,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것을 노조가 좀 지켜주시고 또 사용자도 저런 요건을 갖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 해서 노사가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통해서 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노동법과 관련된 뭐 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다른 강의들 기회 있으시다면 한번 활용하셔서 그런 점들을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노사관계의 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사가 이제 아직 경험도 없다 보니까 뭐 노동법 공부하는 거는 내 일이 아니다, 뭐 어렵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거는 핑계 댈 일이 아니죠. 노사 어느 쪽, 뭐 사용자로서 관리자 역할을 하든 노조에서 지도부 역할을 하든 사실은 이 노사관계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앙케이트 조사는 한국의 남자들이 축구보다 야구 더 좋아하고, 또 최근에 여성들도 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야구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 룰을 모를 때는 참 이게 어렵고 재미없어 보였는데, 그 야구의 룰이 복잡하지만 그걸 잘 알게 되면 정말 야구가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개 스포츠라도 그 복잡한 룰을 제대로 알고 즐기게 되면 정말 더욱더 즐겁게 볼 수 있듯이, 우리 노사관계에서의 룰을 서로가 잘 알고 그걸 제대로만 지켜간다면 이 노사관계는 결코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막강한 경쟁력, 원자폭탄과 같은 경쟁력이 있게 하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우리 모두가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 중에 하나가, 노사 모두가 노동법은 안 지키겠다, 노동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하시는 태도보다 내가 그동안 노동법을 몰라가지고 잘 못 지키는 게 많았구나, 이걸 좀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이제부터는 그 노동법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아셔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 민주시민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의 덕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우리 노사 당사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준법 정신, 이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그런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